내 딸 데리고 엄마 놀이하는 거 재밌어?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남의 자식을 가로채? 나영은이 세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세리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오늘은 25살 나이 차이가 나는 재벌회장과 결혼하여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나영은이 실제로는 얼마나 비참한 결혼 생활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이야, 저기 봐. 나비가 날아다니네. 세리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한이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옹알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래, 나비가 예쁘지? 우리 한이처럼. 세리는 한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 2명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정말 인형 같아요. 엄마가 젊고 예쁘니까 아기도 예쁜가 봐요. 모녀가 정말 닮았어요. 세리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자들이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을 때 50m 떨어진 도로에서 검은색 벤틀리가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나영은은 사이드미러로 세리와 한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전현이, 내 딸 데리고 엄마 코스프레를 하고 있네. 나영은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벤틀리가 굉음을 내며 공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유모차를 끌어당겼습니다. 차는 불과 30cm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나영은이 내렸습니다. 내 딸 데리고 엄마 놀이하는 거 재밌어? 나영은이 세리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습니다. 낳기만 하면 다예요? 한이 버리고 나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나타나서 엄마 임대하는 거예요? 인연이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것 좀 보소. 나영은이 세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세리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세리도 지지 않고 나영은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미친년. 남의 자식 가로채고는 지가 낳은 자식 마냥 사람들 앞에서 엄마 놀이를 해. 누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한이 버리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 이년아,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좋아요. 어리다고 만만히 보나 본데 나도 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한이 내가 지킬 거니까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요. 그래, 붙어보잔년 안 무섭더라. 오늘 너 죽고 나 죽고다. 그때 경찰이 달려와 겨우 2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젊은 경찰이 물었습니다. 세리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차로 돌진한 다음 폭행했어요. 아기가 놀라서 울고 있잖아요. 폭행? 내 딸 되찾으려는 게 폭행이야? 나영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고 일단 진정하세요. 그날 밤 9시 나영은은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500평 공간은 화려했지만 썰렁했습니다. 거실로 가니 남편인 장 회장이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지야. 내일 제주도에서 보자. 리조트는 내가 예약해놨어. 나영은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신수지. 올해 갓 22살이 된 신인 여배우였습니다. 응, 그래. 선물도 당연히 준비했지. 내가 지난번에 갖고 싶다던 그 파텍 필립 시계 내가 간신히 구해놨어. 나영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영은이 소리치자 장 회장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통화하는 거 안 보여? 저 당신 아내예요. 어떻게 제 앞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여자랑 전화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장 회장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힐끗 나영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쁜 얼굴이 엉망이 됐네. 별일 아니에요. 그래? 뭐,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서재에 있을 테니까 방해하지 마. 돌아서는 장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나영은은 쓸쓸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랑 만나는 것을 숨기지도 않는 나이든 늙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17분 장 회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영은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회장님이세요? 저 수지인데요. 젊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 장 회장님 핸드폰 아닌가요? 나 장 회장 아내예요. 어머, 죄송해요. 회장님이 새벽에도 전화하라고 하셔서. 사모님께서 받으실 줄은 몰랐네요. 죄송하다고 말은 했지만 전혀 죄송하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영은은 분노로 몸을 떨며 장 회장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보세요. 장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몽롱했지만 이내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왜 깨우고 지랄이야? 신수지한테 전화가 와서요. 당신 아직도 나 몰래 그 여자 만나는 거예요? 뭐? 네가 내 전화를 받았어? 감히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전화를 함부로 받아? 장 회장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나영은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바닥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회사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내일 일본 바이어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 수천억 원짜리 딜이야. 그런데 잠을 설치면 어떡할 거야? 한 달에 3일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해요. 다시는 안 받을게요. 다시 한번 내 전화 건드리면 그땐 정말 알아서 해. 위협적인 말투에 나영은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장 회장은 수면제를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불 끄고 나가. 그리고 앞으로 새벽에 깨울 거면 따로 자. 나영은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범수는 나영은을 만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응급실 진료 기록이야. 한이가 밤새 토했어. 열도 나고. 너 정말 엄마 맞아?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난 우리 한이 보러 간 것밖에 없어. 엄마가 자기 딸 얼굴 보러 간 것도 죄가 돼? 너 미국에서 네 인생 찾겠다고 한이 버리고 집 나간 여자야. 이제 와서 한이 엄마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야? 그럼 세린과 뭔가 하는 그 어린 여자애가 한이 엄마라도 된단 말이야? 지가 뭔데 우리 한이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 코스프레를 하냐고. 오범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몰고 한이한테 돌진을 해? 그게 애 엄마라는 여자가 할 짓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세리를 찾아가서 협박한다면서? 협박이 아니라 내 딸 엄마인 척 구는 것이 역겨워서 그래. 뭐 역겨워? 역겨운 건 너야. 이제 와서 엄마랍시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나타난 너라고. 분명히 말해둘게.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내 남편 찾아갈 거야. 장 회장한테 직접 가서 이 문제 따져볼 거야. 나영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 마. 내 남편은 이번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나영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세리와 한이한테서 떨어져. 완전히. 마지막 경고야. 한 번만 더 세리나 한이 앞에 나타나면 장 회장한테 갈 거야. CCTV 영상이랑 진료 기록 다 들고.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다시는 한이 근처에도 오지 마. 나영은이 급히 오범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남편한테만은 이야기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아. 재벌들 스캔들 싫어하잖아. 그리고 네 남편 난잡한 추문도 많더라고. 나영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장 회장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범수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온 나영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은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낯선 삶, 영어의 압박, 외로움, 그리고 밤마다 울어대는 아기. 제발 좀 그만 울어. 미치겠어.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한이에게 소리치던 자신, 베개로 귀를 막고 울던 자신.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아무것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오범수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키워. 난 못해. 더는 못하겠어.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이를 두고 그 어린 갓난쟁이 아기를 버려두고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나영은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았잖아.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 품었었잖아. 그 세월을 고스란히 그 어린 여자애가 가져가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한이를 찾아오면 오범수도 결국은 다시 나를 찾게 될 거야. 영은은 열심히 희망회로를 돌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그의 몸에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있다 와요? 임원들이랑 미팅하고 한잔했지. 오늘 당신 예뻐 보이는데. 나영은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장 회장의 손길을 피해버립니다. 장 회장의 와이셔츠에선 낯익은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신수지 만났죠? 저는 당신 아내예요. 장 회장이 비웃듯이 재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 집에 살고 있잖아. 명품 카드 무제한이지. 운전기사 있지. 뭐가 불만이야? 나영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그랬어. 처음엔 불평하더니 나중엔 적응해. 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사랑?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랑을 믿어. 사랑하지도 않은데 부부로 같이 살 순 없어요. 그래? 그럼 나가. 위자료는 법대로 주지. 장 회장이 서재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신수지랑 몰디브 갈 거야. 일주일 정도. 그동안 카드 마음대로 긁어도 되니까 쇼핑이나 실컷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영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세리가 한이를 안으며 웃고 있는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소박한 집,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세리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처럼 살아서 그 생명이 빛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메말라서 버려진 꽃처럼 죽어가는데 내가 버린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는지 왜 나는 이제서야 그걸 깨닫게 됐을까? 그때 알았었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나는 왜 이런 늙은 남자와 결혼했을까?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 재벌 회장의 부인이라는 타이틀, 그것들이 욕심났던 것이었습니다. 나영은은 공원에서 웃고 있던 세리와 한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게 내 자리였는데, 내가 가져야 할 행복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그녀는 내 딸 데리고 행복한 시간을.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손에 잡았다 스스로 놓아버린 행복의 파랑새처럼 붉은 와인이 쏟아져서 하얀 대리석 위에 마치 피처럼 번졌습니다. 나영은은 다시 잡을 수 없는 행복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쏟아져 버린 붉은 와인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2달 후 가정법원 제3호 법정. 양육권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영은은 최고급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일시적인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했을 뿐 모성애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오범수 측 변호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지난 2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0원, 연락 횟수 0회, 방문 횟수 0회, 법정이 술렁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전 공원 사건 CCTV입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나영은이 차로 돌진하는 장면, 세리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원고 측 해명하시겠습니까? 나영은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차로 돌진이라니. 이어서 의료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의 딸인 오한이가 그날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위경련 진단을 받았죠.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영아에게 이런 충격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 양육자가 공격받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나영은이 절규했습니다. 전 그저 제 딸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장 회장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오범수 측 변호사가 신중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님, 실례지만 결혼을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했습니다. 나영은이가 4번째죠.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고 2, 3년 내에 이혼하셨네요. 나영은 씨가 작년에 유산한 사실을 아십니까? 외상으로 인한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 회장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실수로 아내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실수로 임신한 아내를 밀쳤다? 아동보호 전문가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런 환경은 아동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가정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나영은이 울며 항변했습니다. 바뀔 거예요. 제가 한이를 지킬 거예요. 세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한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영은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영은 씨의 불행을 어린한이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가 한이를 데려왔습니다. 한이는 세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반면 나영은이 다가가려 하자 한이는 공포에 질린 듯 울며 세리에게 더 매달렸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원고 나영은 씨는 2년간 모성을 포기했고 이후 아동에게 위협적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현재 가정환경은 아동 양육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육권 청구를 기각하며 향후 아동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았다고요. 나영은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장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했네.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어. 이제 신수지랑 정식으로 사귈 거야. 넌 네가 알아서 해.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우리 이혼 사유는 바로 네가 벌인 이번 일 때문이니까. 나영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6개월 후 나영은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장 회장은 이미 신수지와 동거 중이었고 위자료는 1억. 장 회장의 4번의 이혼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